총 4톤, 건축 폐기물과의 처절한 전쟁. 허리가 끊어져도 집 내부를 모두 비워내야만 한다. 벽과 바닥, 그리고 타일들까지 나뒹구는 철거가 끝난 어지러운 현장. 각종 폐기물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치워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정리하는 며칠 동안 저는 완전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화면에 한꺼번에 보이지 않지만 거의 100개 정도의 마대자루를 운반하고 폐기했습니다. 무게로는 약 4톤 이상이었습니다. 마대자루에 담은 폐기물들은 마당 쪽으로 이동시켜줬습니다. 평지인 복도는 대차를 이용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계단이 높습니다. 결국 모두 들고 내려줘야 했습니다. 기존 바닥에 온돌용 모르타르를 모두 깨니 흙이 5cm 이상 깔려 있어 폐기물 양이 엄청 늘었습니다. 영상 편집하면서도 이때의 기분이 느껴져서 힘들 지경입니다. 폐기물들은 꼭 종류별로 따로 분류해 담아야 합니다. 절대 마구잡이로 섞어서 담으면 안 됩니다. 버릴 때 폐기물별로 처리 비용이 다른데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분류해 주세요. 특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폐기물은 가장 비싼 가격이 매겨집니다.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은 평소대로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큰 가구와 나무들은 대형 쓰레기 스티커를 붙여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모르타르나 타일 같은 건축 폐기물들을 버리는 방법은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영상 끝부분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PP 마대자루는 정말 질기더라고요. 값도 저렴합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재사용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는데 비가 와서 좀 낫네요. 처음엔 이 정도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결국 마당 전체가 폐기물 마대로 뒤덮였습니다. 1층과 2층에 살고 계셨던 세입자분들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언덕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께서 구입하셨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전세 세입자로 살다가 집을 샀다고 해서 너무 놀라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마당에 있는 집은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대는 조금 높았지만 그땐 아파트들도 없어 아주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동네 어디에서도 이 집이 잘 보일 정도였죠. 그런 이 집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저희 부모님처럼요.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대신 우연히 시작한 리모델링.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온라인이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오프라인의 공간을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설계하고 또 만들어가는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큰 자극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 집의 1층에서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된 지금 또다시 이 집의 2층에서 미래를, 또 다른 꿈을 생각하네요. 이곳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꿈을 만드는 집이 되었네요. 번아웃의 끝자락. 사실 이 시점에 IT 업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편에서 보여드린 빵분투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깔끔해졌네요. 정리된 모습만 보면 희극이지만 쌓여진 폐기물들을 보면 비극입니다. 1층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올라오셨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소음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드리고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철거 과정은 시간이 길어지면 힘듭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인근 주택분들도 고통스럽습니다.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작업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처럼 도심지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구하셔서 함께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빨간색 일반 마대는 PP 마대에 비해 더 저렴하지만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일회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마대자루에 모르타르 폐기물을 가득 담으면 80kg가량이 됩니다. 힘이 좋으셔서 스스로는 옮기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운반하시는 인력분들은 일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법 기준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40% 이하로 담고 운반하세요. 저도 이런 현장의 일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 다치지 않게 일하는 지혜가 없어서 몸 이곳저곳이 많이 상했습니다. 몸 곳곳에 생긴 찢겨진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라곤 시력밖에 없던 제가 평소에도 안경을 써야 할 정도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먼지를 많이 마셔 폐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혼자 하다 보니 생긴 문제입니다. 제가 셀프 리모델링 선배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몸은 일생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카메라로 찍으면서 일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렇게 타임랩스로 돌려보니 빠르게 깔끔해지는 쾌감이 있네요. 제 허리는 전날 박살났지만 즐겁게 볼 수 있군요. 석양이 지네요. 파이팅! 모두 치웠으니 건축 폐기물을 버리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센터 폐기물 마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불량성 쓰레기 마대자루를 팔고 있습니다. 한 장에 몇천 원꼴로 저렴하지만 용량이 작고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이 5장 이내로 제한됩니다. 폐기물이 많지 않다면 가장 편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양이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작업이 끝나도 간혹 건설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몇 장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 폐기물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업체마다 조건과 금액의 변동이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상차된 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차량으로 운반하고 폐기물을 모두 비우는 일반 운임 계약이 기본이에요. 현장에서 차량까지 폐기물을 옮기거나 상차하는 일은 스스로 하거나 운반 전문 인력을 고용해 상차해야 합니다. 업체에 따라 차량의 기사님과 함께 운반을 함께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본 운임에 기사님 인건비가 추가되는 식이에요. 조건이 다양하니까 여러 업체들과 이야기해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압롤박스를 대여하는 방법입니다. 압롤박스는 한꺼번에 많은 폐기물을 버릴 때 가장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업체는 박스의 운반과 폐기물 처리만 제공합니다. 원하는 곳에 박스를 내려놓고 계약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싣고 가는 거죠. 5, 10, 20, 30 루베의 크기가 있는데 사용료를 무게당 비용으로 따지면 폐기물 처리 업체의 비용의 절반 가격 정도로 가장 저렴합니다. 문제는 커다란 압롤박스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공용 도로나 인도에 압롤박스를 무단으로 내려두면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로 철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4톤이나 되는 모르타르 폐기물이 있었기 때문에 압롤박스를 쓰고 싶었지만 맹지였기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길도 좁아 결국 어쩔 수 없이 1톤 트럭 4대로 처리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도로가 참 멉니다. 게다가 5층 높이의 아주 높은 언덕이죠. 집과 가장 가까운 좁은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50대 기사님과 함께 약 75m 거리의 언덕을 오르내리며 상차했습니다. 저도 그날 죽을 뻔했지만 기사님께서는 거의 탈진하셨어요. 폐기물 비용으로 약 290만 원을 사용하였고 결국 이렇게 깨끗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열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